남자분들 절대로 여자 만나러 타지 가지 마세요. 내가 찾아가는 수고를 감수해주면은 날 더 좋게 볼 거야. 씁쓸한 거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얘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도착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길까? 남자가 여자 보러 타지까지 찾아가가지고 까이거나 이런 일들 좀 있잖아요. 아니면 타지까지 찾아갔는데 여자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맞죠. 네, 맞죠. 그런 그러니까 경우들 많죠. 쉽게 이야기하면 뭐 타지 호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타지 호구, 바로 할 말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네, 타지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멀리 가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 타지에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올해는 간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는 타지로 제가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서울 살면서 천안에 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그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얼마나 걸리죠? 1시간 5분인가? 아, 그 정도 걸리는구나. 원래 아마 낮에 가면은 2시간 넘게 걸릴 시간이고 거리인데 새벽에 차 안 막힐 때 쭉쭉쭉쭉 드라이브 하는 겸 1시간 10분 안쪽으로 도착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천안까지 첫 만남을 하려고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야 니도 타지 가면서 타지 가지 말라고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시간대에 내려갔었던 이유가 있어요. 길에 있는 여자의 번호를 접근해서 받는 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프로치로 만난 애였습니다. 연락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천안 산다는 거예요. 저는 서울 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 제 주변에 만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냥 편하게 연락을 한 거죠. 이태원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요가 강사에다가 여름이어서 옷이 얇았어요. 민소매 크롭티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등에 그 타투가 엄청 섹시했거든요. 다른 여자애들과 만날 거 만나고 하면서 그 친구는 그냥 서브도 아니고 거의 서드 그런 느낌으로 연락만 하고 지내다 보니까 걔가 그냥 제 연락으로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마음이 열려서 거의 만나면 사귈 것처럼 돼가지고 한창 밤에 심심할 때 그 친구가 술 마시고 있다고 보러 올 수 있겠냐 해서 오케이 간다 하고 바로 간 거죠. 바로 그날 그 친구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자취하는 친구가 아니었으면 안 내려갔을 거예요. 확실한 상황들이 있을 때 중장거리를 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주도권이 없고 내가 을인 관계임에 명확함에도 그 한 명의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온갖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 잘하셨고 우리 레인 코치님은 전문가니까 사실은 레인 코치님은 전문가기 때문에 여자한테 타지를 가든 뭘 하든 소위 이거는 알파답지 않다 하는 행동조차도 이미 웬만한 경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뭐든지 저는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평범남이거나 초보분들이 많으니까 타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 고객분들 중에 서울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전라도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멀리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겸사겸사 가는 것도 저는 비추천하긴 하는데 완전 그 여자 하나만 보고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아까 레인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자취를 하고 여자가 진짜 괜찮고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을 때 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전문용어로 이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레인 코치님은 전문가다 보니 이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그 적중률이 높단 말이죠. 내가 남녀관계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렇게 판단했을 때 갔을 때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런 계산이 잘 돌아가는데 평범하거나 초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계산 그런 거를 잘 한다고 착각하시지만 정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충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여자가 고프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여자가 고프기 때문에 자꾸 합리화를 하게 되고 그래 뭐 여행 겸 갔다 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리화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추천 안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초보 시절에 그랬고 제가 아까 말했던 클라이언트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례가 있지만 아까 그 클라이언트님 말씀을 드려보면 그분 같은 경우가 여자랑 되게 연락이 잘 됐어요. 거의 전화만 들었을 때는 4일 정도의 수준으로 연락이 되게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근데 갔는데 도착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런 일이 왜 생길까 깊이 파고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첫째, 여자가 단순히 장난을 쳤다. 둘째, 여자는 이 남자에 비해서 심정 변화, 심경 변화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막상 저 남자가 나를 보러 타지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갑자기 막 너무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섭고 괜히 그렇게 남자가 온다고 했는데 TV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어플에서 만난 앱에서 만난 남자가 여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 뉴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몰래 만나려고 했다가 갑자기 남자친구랑 약속이 잡힌다거나 아니면은 남자친구랑 싸운 타이밍에 홧김에 그 새로운 남자랑 연락을 하다가 다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남친한테 다시 돌아갔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맞죠. 그리고 어제 클럽에 갔는데 하필 어제 어떤 남자랑
남자랑 잘 됐는데 그 남자가 괜찮아서 차라리 그 남자 만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은 여자가 너무 이기적인 이야기들을 했지만 진짜 어쩔 수 없는 이유들 부모님이 아프시게 됐다거나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거나 정말 많은 사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여자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나쁜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를 그냥 이용하고. 미성숙한 이기적인 여자들이 많죠. 맞죠. 오히려 너무 성숙해버려서 이기적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진짜 아무리 각이 나오더라도 각이 엄청 나온다는 거는 내가 불러도 와야 돼요. 내가 불렀는데 안 오는 것 자체가 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반이라도 와준다거나 여러분들이 반 정도 가는 거야 말리진 않겠지만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광주 너무 멀잖아요. 이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그렇게 상처를 받고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도 있고 원래 클라이언트님이 여자가 원래 없으시다가 생겼다 보니까 너무 빠지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무너무 그렇게 미쳐 있으면은 적당히 말리다가 안 되면은 충분히 위험성을 고지를 드리고 차라리 한번 그래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최대한 옆에서 통제를 해드리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근데 오히려 차라리 저런 경험을 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분에게 좋은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후로도 보통 남자들이 잘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진짜 너무 많이 상처들을 받으시기 때문에 자 내가 그 3시간 그 왔다 갔다 낭비한 차라리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보거나 스타일링과 관련된 참가권 개선에 투자를 했으면 내가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뭐 헤어스타일, 피부 같은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목소리 개선이라든지 향기 개선 이런 거에 오히려 시간을 투자하시거나 차라리 길거리 혹은 모임, 클럽 이런 데 가서 새로운 여자를 창출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여자가 잠수를 타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리더십적인 부분에서 남녀관계에서 로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어떤 지역에서 만나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 내가 내 지역에서 만나는 거하고 여자의 지역에서 만나는 거하고 여러 가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내 지역이 내가 훨씬 편하고 내가 심리적으로 텐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편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분들 절대로 여자 만나러 가지 마세요. 이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연애에 있어서 여자를 유혹하는 데 있어서 희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착한 게 중요할 거다, 로맨틱한 게 중요할 거라고 매우 큰 착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멋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멋있는 게. 이 멋있다의 뜻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가 목소리가 멋있을 수도 있고 말을 정말 잘해서 멋있을 수도 있고 남녀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알아서 아는 것을 바탕으로 뿜어져 나오는 여유로움과 이런 것들. 내가 멋있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여자한테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먼저 하는 그게 정말 연애 초보분들의 호구분들의 평범남분들의 실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멋있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CS 유혹술 이론에서 정립해놓은 호감 기반 요소라는 게 있죠. 일단은 내가 여자한테 매력적인 모습이 있어야 그 다음에 신뢰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여자한테 어필하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일단은 여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남자고 궁금하고 재밌어야 이 남자에 대한 흥미가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찾아가는 수고를 감수해주면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날 더 좋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씁쓸한 거는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얘는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더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들도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루틴이라는 말을 쓰면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표님도 데이트 루틴이 있으실 거고 대화 루틴이 어느 정도 있으실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데이트 루틴, 대화 루틴이 어느 정도 있는데 국어책 읽듯이 그런 거를 항상 한다는 건 아니지만 데이트를 할 때, 애프터를 할 때 이 여자랑 특정 장소에서 만났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이고 잘 먹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여러 가지 데이트 명소들을 그 여자들 만났을 때 성향과 상황에 따라 데려가서 제가 리드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유혹의 성공률이 엄청 효과적으로 올라가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울 야경 명소나 걷기 좋은 명소나 날씨나 계절, 여자애들 성향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장소에 딱딱딱딱 세팅을 한단 말이죠.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를 알고서 데이트를 리드하는 거라 와, 이 여자 너무 보고 싶어, 궁금해, 잘해봐야지, 내가 찾아가면 잘해줄 거야 하면서 장거리를 가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지역에서 수동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안 좋죠. 여자한테 너무 지나치게 희생하지 마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손해 안 보려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조절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데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서도 안 된다. 충분하고 적당한 게 중요한 거다. 예를 들어서 초반에 타지 멀리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 했잖아요. 그 대신 여자가 타지에서 왔다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정도야 사주고 친절하게 잘 안내해주고 뭐 이런 거야 당연히 할 수야 있겠죠. 근데 애초부터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호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특히 타지에 가는 행위가 여러모로 남자에게 정말 안 좋은 것이다. 이거를 조금 더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랑 약간 파트너 비슷하게 여자친구는 아닌데 서로 숨기지 않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런 여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자들 자기 자신보다도 정말 친한 자신의 친구들보다도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여자애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나도 내 마음이 뭔지 모르겠어 이러는데 제가 그거를 딱딱딱딱 말해주면서 오히려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꺼내준 적이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그런 맛을 봐버리면 제가 남자친구가 되지 않더라도 저한테 많은 걸 털어놓으려 하고 저를 계속 보고 싶어하고 저랑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해요. 그런 애들이랑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남자 파트너 생긴 이야기 이런 것까지도 다 해준단 말이에요. A라는 여자애가 있단 말이죠. 걔가 저에 대한 호감이 저를 만나면서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저를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커피 테이크아웃 하면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0원? 그 정도 하잖아요. 비싸봤자 3,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간단히 드라이브 가거나 뭐 아니면 산책을 가거나 이렇게 하다가 드라이브 혹은 산책에서 말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술도 안 먹고. 그러면 내가 숙소 있는데 숙소 가서 오늘 같이 있을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해서 상황이 이어지겠죠. 서로 합의하에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얘도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말 좀 웃기긴 하지만 진짜 10,000원에 거의 해결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남도 딱히 돈을 많이 쓸 일이 없고 물론 저도 여자한테 맛있는 거 사준 거 나쁘게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얘는 돈이 별로 안 들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얘한테 희생하지 않는데도 얘는 저를 좋아하는데 얘한테 그렇게 희생정신으로 타지에서 멀리서 보러 온다 이런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 왜냐? 내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멋지고 너무 재밌고 좋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참 남자가 고픈 시기, 그것도 나 같은 남자가 고픈 시기,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남자가 자기한테 그 시기에 와버렸고 오고 나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를 꼬시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스킨십과 관련이 있고 감정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클라이언트님들한테는 공유를 할 텐데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저는 잡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타지 찾아가는 여자들, 어떤 남자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자일 수가 있고 정말 쉽고 가성비로 만나기 좋은 여자일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오버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타지까지 가는 그런 희생을 하지 말고 그 노력으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도 그 정성으로 가까이에 있는 여자 중에 그런 여자를 만드세요. 실력을 갖추세요. 그게 우선입니다.